확장하고 있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오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 일본의 조치가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할진 몰라도 이 자리에서 멈춰선 안 된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태국 방콕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기조가 좀 바뀌게 될지 또 미국의 중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일본의 오늘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제적인 우려뿐 아니라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무튼 일본의 오늘 이 결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받아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듣고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앞서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이 대국민 메시지 발표한 내용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긴급 대책 회의를 이제 가진 곳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차원에서 뭐 이 성명이라든가 결의안을 내놓은 곳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 서울시가 이 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이제 논평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교류는 계속 하겠다라고 그동안 이제 밝혀왔었는데, 예.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이 교류 중단 부분을 이제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 강남구 경우에는 그 오늘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테헤란로하고 영동대로 등에 그 게시했던 그 만국기 가운데 일장기를 전부 내리는 조치를 취했고요. 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거돈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부산 더불어서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남도 경우에도 대외경제민관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어서
긴급 대책을 좀 논의를 했고요. 지금 휴가를 갔던 경북도지사 그 경우에는 휴가 반납하고 대책회의를 또 주재를 했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자체들도 굉장히 기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정부와 함께 이 단호히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청주에서 실종된 좋은 누리향으로 추정되는 소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의식 네. 상태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전해졌거든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 좀 그러니까 전해주실까요? 지금 오늘 이제 아마 군 수색대가 이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2시 40분 정도였다 그러고요. 일단 여중생을 한 명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제 뭐 상당히 그 건강 상태는 안 좋은 상태였던 것으로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의식과 호흡은 좀 이제 있는 상태였고. 정말 다행인데 실종 11일째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발견된 장소도 당초 실종된 그 무심천 발원지 부근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옮긴 상태고, 지금 아직 이제 이 좋은 누리 양인지 여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건강 상태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 무심천 주변 수색 결과 아무런 진전이 없자 사실 일단 그 장소를 그 확장을 했었죠. 앞산으로 가서 네. 다시 수색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무심천 맞습니다. 근처에서 일단 이 추정되는 소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 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해당 영상을 보면 이제 그 한 농촌의 무밭으로 추정되는 농장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욕설과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지역이 지금 광주 또는 전남 지역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한 그 유학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네. 지금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가 있는데 이쪽에서 일단 고발장을 제출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폭행 그 가해자를 찾아서 이제 처벌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네.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그 영상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말 이런 거로 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국적과 신원은 아직까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국적이. 자, 지난달이었죠. 이 싱가포르 해협 인근에서 해적에게 피습당한 한국 국적의 이 화물선이 오늘 인천항으로 들어오면서 해경이 이 네. 본격 수사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CK 블루벨호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2일 오전 4시 25분께 그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에서 이제 스피드보트를 탄 해적들의 이제 공격을 받았고, 해적 7명이 이제 화물선에 올라타서 선장 이항사를 이제 폭행하고 현금 한지를 비롯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치 이런 것을 이제 금품을 빼앗아서 30분 만에 이제 이렇게 달아난 그런 사고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항해를 계속을 했고요. 오늘 이제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인천항에 이제 입항을 했고, 인천해양경찰서 측이 수사전담팀을 일단 구성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선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피해자 조사에 이제 착수를 한 상태고요. 감식 작업도 벌여서 해적들의 지문도 채취를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해적들의 신원 파악을 일단 한 다음에 그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죠. 이쪽하고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검거를 해서 국내로 송환해서 이제 법적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의 9개 자유형 사립고와 이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일반고로 다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 교육부 장관이 동의냐 부동의냐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재지정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 단계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경우에는 10건 모두 자사고 재지정 결정이 이제 확정이 이제 된 거고요. 네. 지금 재지정 철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곳이 전주 상산고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일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그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전부 다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가 이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당장 내년 신입생 이제 받는 문제와 그렇죠.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자사고 측은 일단 자사고 지위로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이게 이 학교가 자사고로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안될 일반고로 건지. 바뀔 건지.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이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뭐 사실은 그 내년 입시 관련해서 지금 뭐 신입생 받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예, 학부모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자, 이 제주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이 이게 확정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이제 심의 확정을 했고, 네. 이제 오늘 이 항만 기본 계획을 지정 고시를 이제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주시 원도심 그 일대 앞바다하고 육상 연안의 이제 항만 부지, 그다음에 배후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하는, 그래서 아주 대형 항만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선석 9개를 갖춘 여객 부두, 그다음에 선석 4개를 갖춘 그 크루즈선 부두를 이제 건설하는 건데, 핵심은 이제 크루즈선 부두를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주항에 지금 약간 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객선들이 뭐 대기를 하고, 또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배들만 정박을 할 수 있어서 20만 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선은 입항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이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12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게 과거 탑동 매립 면적하고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제주 2공항과 더불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의 자연을 좀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일본의 우리나라 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폭넓게 받아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였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또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던 그런 해였는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단합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요. 1663님이 일본의 이런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셨고, 2885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두 나라 모두 이득보단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4222님, 한일 관계 심각하네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고, 4910님은 전반적으로 국산화 작업은 너무 크게 떠들지 말고 소리 소문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요. 좀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9161님,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2261님, 이 경제, 일본 종속관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항상 경계심을 풀면 안 되고 관계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4397님,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길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게 될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뭉쳐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제대로 과거사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문자 보내오셨네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 여러분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단합할 수 있고 이 위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문자들도 보내주시고요. 현실적인 내용들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오늘은 원주부터 가보죠. 윤지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주 많이 덥죠? 네, 원주도 지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예. 현재 기온 32도고요. 체감 온도는 35.3도입니다. 예, 다들 힘들게 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자, 원주시가 해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선호도 조사를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9 원주시 관광기념품과 또 대학생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이 지난달 열렸습니다. 현재 원주는 관광객들이 와서 딱히 기념품이라고 살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속초 닭강정이나 포항 대게빵 등 간단히 사들고 갈 것도 좀 마땅치가 않은데요. 원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이 관광객들이 원주 여행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주 원주시청 로비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품작 전시와 심사가 있었는데요. 총 3표를 찍을 수 있었는데 다들 진지하고 또 자세하게 작품들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저희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들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24가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랑 가격 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스티커 붙이시면 돼요. 각 지역마다 가면 먹는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있는데 원주 지방엔 그런 게 없었는데 저기 보니까 복숭아떡 괜찮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제 원주 하면 박경린 선생님이 계시니까 박경린 선생님이 그 작가의 방 그것도 괜찮고 그 옆에 소금강 그 에코백인가 봐요. 그 다리를 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포인트가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가 이제 원주시를 대표하는 기념 상징물들을 지금 뜻하는 것들이 지금 나온 것 같아서요. 기왕이면 이렇게 원주의 자랑거리들이 채택이 돼서 원주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구입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몰랐던 원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요. 원주 토박인데 좀 원주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원주를 사랑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이 기념품들 모두 24가지라고 했는데 복숭아 떡도 있고 에코백도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또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치악산 복숭아를 모티브로 복숭아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떡이 있었는데요. 발그레한 복숭아 색을 그대로 담아서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고요. 또 원주의 향기라고 해서 만드는 방향제가 있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테마별로 나눠서 제작한 수제 방향제인데요. 예를 들면 햇살 머금은 배, 또 강원 가명 마루에 앉아, 여름밤 섬강 산책, 또 구룡사 황장목길을 지나 등 원주에 있는 장소에 어울리는 향을 접목해서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구마 빵, 천연 염색 에코 스카프와 또 다용도함, 또 당나무 비누와 원주의 상징인 은행나무와 또 장미를 소재로 한 스노우볼 등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이 복숭아떡 화면이 지나갔는데 네. 그 진짜 복숭아 아니에요? 정말 진짜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이 출품작 가운데 이제 모두 6개 뽑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작품들은 상품성과 디자인, 또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심사와 또 시민 참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하고 또 1등인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15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인데요. 기념품 발굴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네.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기념품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원주시 관광정책과 김연희 관광기획 담당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냈어요. 캐릭터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홍보하자. 또 무슨 택시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자. 또 무슨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이런 게 이제 많아요. 그래서 한 29건 정도가. 예년과 다르게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아이디어 부문도 공모를 받아서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를 저희 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공모에 같이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출품된 관광 기념품이 작년보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와 원주의 특징적인 상품들이 많이 출품이 된 것 같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공고 단계에서부터 심사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와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튼 이 공모전 앞으로 남은 과정 잘 거쳐서 이 원주를 상징하는 참신한 기념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심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공고부터 심사까지 시민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또 표를 던진 만큼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기념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원주를 찾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 포항으로 가보죠. 박지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포항은 얼마나 덥습니까? 경북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이 한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항도 현재 34도로 예외는 아닌데요. 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온도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 모든 공기가 좀 데워져 있습니다. 네. 예. 포항 중앙상가에서 야시장이 문을 열었군요. 네, 바로 포항 영일만 친구 야시장인데요. 포항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첫 상설 야시장인 만큼 개장 첫날 무려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요?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포항 중앙상가 일원에서 열렸는데요. 중앙상가는 포항의 중심가이자 최고의 상권을 자랑했지만 지난 2017년 지진이 발생한 이후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상가가 1,400개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1,000개 정도로 줄었고요. 또 현재 빈상가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더 고용하기도 어려워서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도 일찍 닫는 편입니다. 사실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이 경기 부진을 더 실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 중앙상가는 포항의 중심 상권이었던 만큼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일만 친구 야시장을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모처럼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포항의 1번가라 해도 될 만큼 이게 중앙상권에 접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다 여기 나와서 추억도 만들고 쇼핑도 하고 요 근래 와서 이제 조금 좀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야시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가장 전망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10년째 카페를 하다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 이후에 저희가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이제 야시장 한다는 소식 듣고 건물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바닥 시세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야시장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상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손님이 많은데 좀 어떠세요? 이런 손님들 보니까. 좋죠. 내만 좋은 게 아니고 가게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포항 시민 전체가 다 좋아하지 않겠나.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벌써 한 5만? 너무 좀 많나? 아이고, 모처럼 활력을 찾는 모습이네요. 네, 한껏 들뜬 모습이죠. 그러게요. 여타 시장과는 다르게 이 포항 중앙상가의 문제점은 바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시장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다른 장사도 같이 잘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포항의 야시장을 기획하기 위해서 부산 깡통시장, 대구 서문시장, 전라도 남원 등등 전국의 시장을 다 다녀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야시장들과는 다르게 포항의 야시장은 시장 안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상점들이 쭉 늘어선 상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네. 길도 넓고 또 차도 없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다닐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요.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도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기대가 되는데 야시장 하면은 또 무엇보다 어떤 먹을거리가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기존의 상인분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자를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야시장이 계속해서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음식의 질이나 또 위생 상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대 판매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먹거리의 위생 상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리장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들고 와서 또 튀겨요. 저 여기서 초벌하고 저 매대에서 제가 재벌해서 나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구마 치즈볼 만들고 있어요. 고구마를 쪄서 안에 치즈를 넣고 기름에 튀겨서 나가는 음식인데요. 달달하고 더워가지고. 땀이에요? 뭐 물이에요? 땀이에요. 땀이 많아가지고. 뭐 드시고 계세요? 떡볶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짭조름하게 맛있는. 한 개 주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거. 우리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재밌고 괜찮아요. 계속 했으면 좋겠어. 뭐 드시고 계세요? 대게그라탕이요. 줄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하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상권도 많이 살리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용웅동 우방에 사는데 아빠하고 구경 나왔어요. 그랬던데 이렇게 나오니까 포항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네요. 많은 인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아이고 음식 종류가 많아서 정말 입맛대로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또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야시장 한번 꼭 들러봤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면 중앙상가 활기도 되찾고 또 상인들도 시민들도 관광객도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포항 영일만 친구 야시장으로 초대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포항의 박지영 리포터였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현숙 씨,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처사인 것 같다면서 이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보내라고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하셨고 6514님, 이 공작기기를 만지는 사람인데 1차로 이쪽으로 제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이 부품 수급 못하면 일자리 어떻게 될지 아주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8478님, 일본과의 불행한 과거사 문제로 계속 얽히고 있는데 이젠 털고 가야 할 일이라 생각되고 서로 화해 길을 모색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앞장서 나가길 바란다. 이런 문자를 오늘 처음 문자 주시면서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2727님, 집에 보니까 일본 제품이 많네요. 이젠 저희도 불매운동에 동참하려고 딸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305님, 미우나 고우나 이웃 나라인데 외교적으로 잘 풀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순아 씨는 일본 우방을 경제보복하면 아베는 마음이 편할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9954님, 이번 일을 시련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부산에서 연금난씨 이름까지 밝혀주셨습니다. 9954님, 2727님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3시 33분 됐는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날씨 전해주세요. 더위가 심합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강원 영서 지역, 충청도 북부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말과 휴일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내내 이어지면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이 35도, 광주도 비슷하겠고 대구 34도, 부산, 제주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경은 씨입니다.
네, 휴가지로 떠나는 차량들로 강원권 고속도로가 계속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과 화도에서 서종 부근, 또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 전체 22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부곡 부근과 호법 분기점, 유로 새마을 일대, 또 동둔내에서 봉평터널까지 속도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 분기점 부근 1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정체고요. 유로 안성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부근, 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인데 달래내 부근 5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일본 규탄 결의안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3시 반 소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먼저 결의안과 140여 개 법안 등을 처리하고 추경안은 예결위 시트 작업과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마지막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실무진 간의 소통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지만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등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금융산업점검회의에서 일본계 자금과 금융회사의 동향을 더 경계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네, 지난달 23일 청주시 가덕면 무심천 인근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발견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청주 현지를 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지민입니다. 예, 이 조은누리 양 발견 뭐 추정이다, 확실하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확인이 됐습니까? 네, 조은누리 양으로 확인됐고요.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네, 현재 이제 이 친구를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예,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네, 오늘 2시 40분에 무심천 발원지 정상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군 수색견에 서 발견됐는데 이 조은누리 양 같은 경우는 확인 절차가 조금 산이다 보니까 깊어서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은누리 양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찰견이 발견을 했군요. 네, 군 예. 수색견이 가면서 같이 발견을 한 거죠. 아이고, 그러면 생존 상태로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접했는데 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열흘간 음식 섭취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23일 네. 실종이 됐고 오늘 8월 네. 1일 11일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생존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천만 네. 다행인데. 이곳이 계곡이다 보니까 물은 마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의식 상태는 좀 좋지는 않지만 물을 건강에는 먹을 수 그래도 있었군요. 네. 이 길을 잃었던 건지 아니면 납치됐던 건지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지에서는 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열흘 동안 구구한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다시 엄마를 찾아서 발원지 쪽으로 가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심천 그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 것이 다시 이제 그렇죠. 돌아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네, 이쪽이 계곡이다 보니까 길이 또 여러 갈래가 갈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조은누리 양이 가면서 길을 잃고 무심천 발원지 정상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조은누리 양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현재 발견되는 즉시 지금 산에서 이동 중에 있고요. 네. 또 현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서 좀 안정을 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호흡과 의식은 있는 상태로 이제 병원으로 네, 이송 중이다. 라고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그 제주에서 실종된 남학생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 지역사에서도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다행히 오늘 발견이 됐고 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4시에 현장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4시 이후에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네, 갑자기 전화드렸는데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타임스 연지민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이 장마가 끝나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기 딱 좋은 환경인데요. 최근 청주시에서도 올해 처음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서 이 집중 방역을 벌였고 또 전북과 부산 지역에서도 같은 모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오늘은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이 매개체 분석과 이희일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장마가 끝난 뒤에 곳곳에 물 웅덩이도 많이 생겼고 또 날씨도 많이 더워졌는데 이런 환경이 이 모기 개체 수가 늘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죠? 네, 맞습니다. 모기는 주로 물에다 산란을 하기 때문에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로 많은 물웅덩이가 생겼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모기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요. 장마 다음에 이렇게 폭염이 오면 사람들은 많이 지치거든요. 네. 모기도 이 사람처럼 좀 지쳐서 기운이 없지는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더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근데 글쎄 이게 폭염이 온다고 해서 네. 모기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건 저희는 사람은 좀 지쳐가는데 모기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주로 낮에는 풀숲이나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활동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이런 폭염과 같은 높은 온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어떤 모기들은 네. 말씀하시죠. 낮에 활동하는 모기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들도 한낮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활동하는 등 그게 폭염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좀 피해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에너지를 비축하는군요. 네네. 상대적으로 낮에 물린 모기는 좀 더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아침 그건 이제 밤으로 에너지가 네. 좀 강한 그런 모기한테 물리면 좀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모기가 대략 몇 종류나 됩니까? 저희 주변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그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은 총 56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일부 종에서 그러니까 말라리아나 일본내염 같은 질병을 옮기는 그 네.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뉴스에 이제 자주 나오는 일본 뇌염 모기, 정확하게는 이 작은 빨간집 모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왜 예, 이렇게 맞습니다. 작은 빨간집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글쎄 그 어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빨간 집모기라는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작은 빨간 집모기가 모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앞에 작은이 붙은 그 작은 빨간 집모기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곳곳에서 이 모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이 작은 빨간집 모기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작은 빨간집 모기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는 모기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 모기는 일본내염 바이러스를 매개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한테 일본내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작은 빨간집 모기는 원래 일본내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내염에 감염된 동물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모기도 감염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물게 되면 그 모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옮기게 되는 네.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이고요. 일본내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250명 중에 1명꼴로다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대부분은 발열을 동반한 그냥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드물게 뇌염으로 넘어가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는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모기인데 네. 뭐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크기는 조금 다른 모기보다 좀 작은 편이고요. 예. 근데 아마 일반인들께서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희가 특징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를 빠는 주둥이 그 중간 부분에 네. 그 흰색 그 띠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육안으로 것들을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눈에 띌 만한 증상, 이 모기한테 물렸을 때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린 거와 다른 모기에 물린 거가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증상에서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고요. 예. 단지 모기 종류마다 물리는 장소나 시간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주로 넓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물리면은 일본 내염 모기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 반면에 낮 시간에 숲 근처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작고 검정색인 모기가 달려듭니다. 예. 또는 시골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산 근처 밭에서 해질녘이나 이렇게 일하실 때 보면 흔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기가 흰줄 순모기입니다. 이 모기는 매우 공격적이어서 예. 저희가 일반인들 알고 계시기를 청바지도 뚫는다 뭐 이렇게 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아지다스 모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하는 모기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물리는 네. 모기의 종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좀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야간에 물리기 네네. 쉽다. 이렇게만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쯤 그 일본 내염 옮기는 이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많이 늘면서 네. 일본 내염 경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거든요. 전국적으로. 예, 맞습니다. 일본 내염 경보를 내리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 내염 감시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감시 사업이고요. 일단은 그 모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모기 발생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역소, 전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서 저희가 전국에 59개 감시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모기를 일주일에 매주 채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채집한 결과를 가지고서 일본 내염 경보 관련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채집되는 모기가 많은 경우에 발령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다음에 일본 내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럴 네. 때 이제 경보가 발령이 되게 됩니다. 아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기준인 500마리 이상이 채집되면서 네. 전체 모기의 50%를 넘게 차지할 때, 네. 그때 경보를 발령하는 기준을 만족해서 올해는 예. 발령이 되었습니다. 경보 전 단계가 이제 주인데 네. 주인은 처음 채집했을 때 내려지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이 되면 그때 네. 이제 주의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취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 예방접종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방접종하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예, 예방접종 받으셨으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염 백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종류가. 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접종 횟수 등이 차이가 나니까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받으셔서 네.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혹시 해당 연령층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했으면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그러네요.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 특히 이 모기 기피제라는 걸 참 많이 비치해 놓고 있어요. 이거 효과가 네. 있습니까? 네, 모기 기피제 사용하시면 모기에 좀 적게 물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기피제가 이제 살충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부에 직접 이렇게 바르시는 것보다는 여름철에 좀 더우시더라도 야외 활동하실 때는 긴팔이나 긴 옷을 입어서 네. 모기가 물릴 수 있는 그 피부 노출을 좀 최소화시키시고요. 예. 필요하시다면 옷에다가 그 아하. 기피제를 뿌리게 되면 모기에도 좀 안 물리실 수 있고 피부도 좀 잘 보호하실 수 있고 그러네요. 이럴 것 같습니다. 모기 전문가신데 네. 모기에 안 물리실 것 같은데 가정에서 아. 어떻게 이렇게 모기에 좀 대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모기가 좀 눈이 나쁜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물리고요. 예외 없이 네, 당하시는군요. 예. 근데 단지 저희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물려서 그런지 네. 다른 사람보다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덜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하도 많이 물리시다 보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매개체 분석과의 이희일 연구관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 서울의 이런 곳이 곽재현 리포터.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더운데 어디로 가면 좀 시원할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정말 이 날씨에 딱 가기 좋은 곳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곳이죠? 네, 시원합니다. 바로 미니체전 현장인데요. 네. 무슨 미니체전일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제 곧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이 체육대회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곳이 있어서 제가 거길 좀 다녀왔어요. 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네. 어허. 33년 만에 서울에서 예. 열립니다. 너무 이렇게 큰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이 네. 서울에 살면서도 아 그런가? 그렇죠.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네. 같은데 자 이제 10월부터 열리게 되는데 그럼 이거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곳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여의도에 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인데요. 네. 여의나루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쭉 내려가시면 한강 그 공원에 대형 이벤트 텐트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 전국체전이 100회라는 횟수가 참 무색하게 많이 잘 모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를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전국체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서울시 내가 살고 있는 구에는 어떤 체육관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지까지 아주 네. 재미있게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자세한 얘기는요. 서울시 전국체전기획과 이자영 팀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체전의 우선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사진 전시도 했고요. 전국체전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종목 한 10개에 대한 움직이는 자동 목각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건 오토마타라는 것인데요. 그림자와 함께 목각 인형을 두어서 되게 생동감 있고 재밌어서 아이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진 같은 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보고 인터넷에 블로그도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화로도 그 전국체전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체육과 연결될 수 있도록 대형 에어바운스를 100회니까 100m 길이 정도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네, 움직이는 나무로 만든 오토마타? 네, 오토마타.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요게요. 일단 들어가시면 전국체전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그 옆에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어요. 네. 앞에 가면 일단 발판이 있는데요. 이 오토마타라는 게 움직이는 나무 조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발판을 누르면 그 나무 조각이 그 종목에 맞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체조면은 막 이렇게 돌리면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이런 동작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 이렇게 나무 조각들이 움직이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종목을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요걸 좀 생생하게 감상하실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오토마타를 통해서 기본 동작을 좀 배우는 거 네,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네.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럼 요걸 이거 좀 다 보실 보고 수 난 뒤에 있죠. 이제 몸으로 직접 그렇죠. 체험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다양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어바운서, 요게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장애물들을 에어바운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쉬지 않고 뛰어다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반가워할 소식은 이 에어바운서로 아이들이 몇 바퀴를 뛰고 가면 집에 가서 정말 바로 잠에 빠진다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네, 크고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곳은 타투, 또 판박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 마스코트가 있어요. 해띠랑 해온이 그려진 요 마스코트로 타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에어바운스 옆에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가서 이렇게 좀 붙이고 왔거든요. 해띠랑 해온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는 안 이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팔에 뭐가 붙여왔는데, 파란 점이 있네요. 예. 아이들은 팔에다가 온통 여기다가 다 붙이면서 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현장 소리도 담았습니다. 나혜라 오빠 따라가 오빠.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넘어가. 조심해. 장애물 뛰어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돔으로 돼 있어서 그냥 별거 없겠다 했는데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근데 특히 저기 이제 활동하는 거 있어요. 뛰어넘고 달리기 하는 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근데 저는 이제 활동만 끝나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전국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했어? 내 것도 넣고 네 것도 넣었어. 저 당구로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다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 아이고, 이게 정말 뭐 활동도 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또 퀴즈로 네, 활용하기도 하고 아주 맞아요. 알찬 프로그램이네요. 네, 요 퀴즈를 다 맞춰가지고 가지고 가면요 선물을 주거든요. 네. 단어 맞추기, 뭐 틀린 그림 찾기 이런 활동을 하면 전국 체육대회 마스코트 해띠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마스코트 해온 요 모양이 있는 인형이랑 볼펜이랑 목걸이 요런 걸 주는데요.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코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역시 기념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펜 받아왔는데 너무 예쁘죠? 제 것도 챙겨오시지 그랬어요. 아니 한강이니까 뭐 간 김에 이제 탁 트인 뭐 강물도 보면서 그렇죠. 뭐 또 다른 즐길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밤도깨비 야시장이 한강공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강 몽땅 축제 이번 달 15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여의도에서 크루즈 여행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뭐 2, 3만 원대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불꽃, 뮤직, 달빛 크루즈 이렇게 네. 해서 쭉 둘러보실 수가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파니까 많이 예. 많이 드시고 한강에서 여유도 즐기시면서 어제 보니까 그늘막 텐트 이렇게 쳐놓고 많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또 덥지만 또 시원한 한 주 보내시면 제가 또 다음 주에 좋은 정보 재밌는 고맙습니다. 소식으로 밤에는 그래도 찾아오겠습니다. 강가에 가면은 바람이 조금 불어서 네. 그리고 곳곳에 또 이 다른 한강공원에는 또 물 분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전국체전, 미니체전 옆에도 네. 물놀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아. 이렇게 있어요. 그거 예. 같이 하시면 더욱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화제 현장 앗서울의 이런 곳이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몇 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5253님,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 일본에 예속됩니다. 라고 하셨고 7498님, 애국 어렵지 않습니다. 국산품 애용하고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보이콧하고 역사의 교훈을 삼아 경제 독립도 기대해 봅니다. 라는 문자 주셨네요. 자,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군포, 광명, 부천, 시흥, 또 충남의 서천, 홍천 이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노약자들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백색 국가 제외, 벼랑 끝 한일 관계의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결정을 앞두고 국회 방미단과 방일단이 파견돼 외교전에 나섰지만 결국 일본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서 오늘 한국을 수출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로써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악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벼랑 끝 한일 관계의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저널리즘 비평가 정준이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오늘 저녁 7시 20분에 찾아갑니다.